뮌헨과 아스날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의 구성이 다이어와 더리우트로 구성될 것이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다이어가 나왔을 때 과연 아스날의 공격력을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요 부분인데, 지난 경기에서도 다이어와 더리우트 이 수비 라인 형성이 되었을 때 수비 라인을 좀 내려서 아스날을 끌어들인 다음에 역습으로 나가는 이러한 패턴을 활용을 했었거든요.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그나브리가 부상이기 때문에 뮬러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뮬러는 스피드가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뮬러의 역습 속도가 과연 아스날의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리고 사네도 경미한 부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사네가 되게 잘했거든요. 사네가 못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코만까지 부상을 당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가 빠른 좌우 측면 공격수 사네, 그나브리, 코망 3명의 선수가 모두 부상을 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최전방에 정 안 된다면 마티스텔이 출전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이에른 뮌헨이 이선 라인에 대한 부상이 좀 많기 때문에 역습에 대한 스피드가 지난 경기만큼은 빠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아스날을 상대로 이번 시즌 아스날이 분명히 바이에른 뮌헨보다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다소 수비적으로 나왔다가 역습을 노리는 형태가 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스날의 베스트 11을 살펴봤을 때 최근 들어서 공격 라인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이 마르티넬리가 최근 들어서 정상적인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르티넬리가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흔들어주는 게 아스날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요 플레이가 잘 나오지 않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웨데고르도 사네처럼 경미한 부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100% 컨디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만 봤을 때는 하베르츠가 최전방에 있을 때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그냥 내려앉아 버리니까 하베르츠의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이런 공간 침투, 오프 더블 플레이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뮌헨 원정이기 때문에 과연 하베르츠가 최전방에서 내려앉은 바이에른 뮌헨 수비 라인을 상대로 좋은 공간을 찾아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일단 아스날에게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바이에른 뮌헨은 왼쪽 라인에 게헤이루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알폰소 데이비스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수비적인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게이르뿐만 아니라 마즈라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왼쪽에 나왔을 때 수비가 매우 불안하죠. 그래서 지난 경기도 사카와 알폰소 데이비스의 경합 과정에서 사카가 승리할 때가 많았었고, 사카의 움직임을 놓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오른쪽 라인에서 공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가 이 뒷걸음질을 치는 수비, 이 수비가 더욱더 돋보이게 되는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었죠. 사카가 뛰어갈 때 알폰소 데이비스가 사카를 따라가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인데, 여기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전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순간 분명히 좋은 자리를 먼저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정쩡하게 볼을 소유하다가 사카가 알폰소 데이비스의 볼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라인부터 무너지게 되고, 볼을 빼앗긴 다음에도 사카가 알폰소 데이비스의 뒷공간으로 돌아뛰고 있는데 여기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사카를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편안한 공간에서 사카가 볼을 잡죠. 그런데 이 공간을 이제 커버할 때 다이어의 단점이 이렇게 되면 이제 1대1 수비 상황에서는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다이어가 뒷걸음질을 칠 때 사카는 볼을 끌고 들어오다가 편안하게 슈팅을 하면서 득점을 만드는 이 장면 자체가 알폰소 데이비스의 실수부터 나오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수비 라인을 형성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변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도 빠져 있었지만 여기에 더해서 알폰소 데이비스도 같이 빠졌다는 게 효과가 좀 컸습니다. 왼쪽 라인에 게이루가 나오면서부터 알폰소 데이비스가 하는 무모한 볼 소유라던가 무모한 드리블 이런 것들이 안 나오기 시작했고, 측면 수비를 하다가 공격수를 놓치는 이런 장면이 안 나오니까 다이어 쪽에서 조금 더 수비하기가 수월해진 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아니라 게헤이루나 마즈라이 같은 선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이어가 공간을 많이 커버하지 않도록 게헤이루가 조금 더 내려가서 그리고 침착한 수비를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고레츠카가 수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레츠카와 게이루가 다이어 주변의 공간을 잘 메워주면 다이어가 요 박스 안에서의 수비 이런 것들은 또 본인이 그래도 잘할 수 있는 플레이 중에 하나거든요.
수비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만 줄어들면 다이어도 이 라인 사이에서 하베르츠와의 몸싸움이라던가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의 세컨볼 싸움, 제공권 싸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이어가 하베르츠를 이길 만한 제공권과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바이에른 뮌헨이 내려가면서 좀 수비를 하게 되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아마도 아스날의 성향상 꽤나 라인을 높여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할 거예요. 원정이지만. 근데 이렇게 올라와서 경기를 할 때 케인의 역할이 사실은 지난 경기에서 매우 중요했었죠. 케인이 마갈량이스라던가 아니면 살리바라던가 이런 선수들하고 붙었을 때 등을 지는 플레이가 토트넘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말 기가 막힌 선수잖아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이렇게 수비 라인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아스날의 턴오버가 나오면 밀리고 있는 것 같아도 턴오버가 나오자마자 케인에게 패스, 케인이 볼을 받아서 지켜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만 넣어주면 여기서 곧바로 바이에른 뮌헨은 아스날이 여러 번 공격해서 결정적인 찬스를 못 만드는 것에 비해서 뮌헨은 케인의 패스 한 번에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장면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죠.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에서 공격 라인으로 넘어올 때 케인이 살짝 내려와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근데 여기서 해리 케인의 움직임을 살리바라던가 마갈량이스가 제대로 제어를 못하니까 해리 케인이 볼을 받아서 돌아서게 되죠. 그러면 돌아서는 순간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뛰어나가고요. 뛰어나가는 공간을 향해서 해리 케인이 패스 한 번만 잘 찔러주면 아스날이 올라오는 걸 이용해서 정말 넓은 공간을 바이에른 뮌헨이 활용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사실 한 장면이 아니라 반복해서 나왔었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아스날이 라인을 약간 끌어올렸을 때 순간적으로 해리 케인이 약간 내려와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주고요. 볼을 받아서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한 번의 방향 전환 패스를 하면서 또다시 아스날의 수비 라인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방에서 볼이 넘어올 때 해리 케인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 해리 케인, 뛰어나가는 측면 공격수, 그리고 해리 케인은 볼을 받자마자 원터치로 심지어 좋은 패스를 돌려놓으면서 아스날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 경기에서 아스날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이 선발 기용이 진첸코일 수도 있어요. 진첸코가 지난 경기도 라인을 올렸다가 아스톤빌라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라인을 못 맞추면서 뒷공간을 허용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바이에른 뮌헨전도 사실은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르테타 감독이 지난 뮌헨전에서 아스날의 공격이 내려가 있는 뮌헨의 수비 라인을 잘 무너뜨리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조금 더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를 추가하고 싶어서 진첸코를 왼쪽 풀백으로 배치를 하고 가운데로 들어와서 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역할을 맡긴다면 진첸코의 부족한 수비력 때문에 뛰어올라가는 사네라던가 아니면 무시알라라던가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을 진첸코가 따라잡지 못하고 여기서 해리 케인이 볼을 받아서 측면으로 넘겨주는 이러한 플레이가 오히려 아스날에게는 독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해리 케인을 거쳐가기 때문에 다이어의 역할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이어와 해리 케인이 두 선수의 플레이를 어쨌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가 후방에서 볼을 걷어낼 때 케인을 찾아서 케인이 받기 좋게 전방으로 뿌려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 잘 하거든요. 그리고 다이어의 어쨌든 강점 중에 하나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나갈 때 롱볼 자체가 정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이어가 케인에게 한 번의 롱패스를 뿌려주거나 다이어가 막힐 때는 노이어가 뿌려주거나 이렇게 수비 라인과 후방 라인에서 전방으로 해리 케인에게만 볼을 잘 전달할 수 있다면 해리 케인이 등을 진 다음에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공급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이 아스날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역습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냐, 그리고 아스날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냐, 이 선택을 아스날이 이번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스날이 맨시티와 만났을 때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이 맨시티에게 굉장히 약했어요. 그런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아르테타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약간 라인을 내리고 지난 시즌에 특히 아스날이 올라올 때 뛰어 올라가는 홀란드에게 한 번에 뻥 차주는 롱패스, 이걸로 아스날의 뒷공간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아르테타 감독은 과르디올라 감독을 만났을 때 당장 지난 경기에서 라인을 완전히 내린 다음에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죠. 그리고 오히려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니까 맨시티를 끌어당긴 다음에 역습으로 나가는 이런 패턴에서 좋은 찬스가 만들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어쨌든 아르테타 감독이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공격 라인을 올려서 전방 압박을 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던 건데, 이번 경기도
아르테타 감독이 그러한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다면 오히려 뮌헨을 원정에서 상대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바이에른 뮌헨은 본인들이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본인들이 지공 상황에서의 패턴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은 그렇기 때문에 분데스리가에서 공격 라인을 올렸을 때 역습을 당해서 먹히는 빈도가 굉장히 많은 팀이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도 역으로 본인들이 공격을 주도하면 주도할수록 실점이 나오는 팀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엘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조금 더 수비 라인을 많이 내려서 역습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건데, 투엘과 아르테타 감독이 어떤 팀이 라인을 조금 더 올려서 공격을 하고 어떤 팀이 역습을 조금 더 노릴 것인지, 이 심리 싸움이 아마 이번 경기에서는 치열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김민재 선수가 이번 경기는 또 결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서 바이에른 뮌헨이 홈 경기만큼 우세를 가져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그래서 김민재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8강전에서 아스날을 이긴다면 올라갔을 때 김민재 선수가 4강전 혹은 결승전에서 주전으로 나와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아주 좋게 시즌이 끝나는 그러한 흐름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네요.